자,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월화수목금 한 번에 담고 처음 요소, 가장 처음 요소 출력해달라는 문제였어요. 이거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렇게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맞죠? 이 리스트 A라고 하는 리스트에 가장 처음 요소를 출력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 요소는 월인데 이 월은 0번 인덱스에 담겨 있을 거니까 다 이렇게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일단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i는 뭐가 나올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유추가 가능해요. 이 i는 어떤 결과를 돌려줄까요? 얘한테는 0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지금 A 이거 변수죠. 리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변수죠. 변수에 리모컨 조작했죠. 그 안에 인덱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가 이미 있어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인자로 뭘 줬어요? 월이라고 하는 문자를 줬죠. str을.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A 리스트 안에서 이 해당 인자랑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인덱스를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월화수목금이니까 월은 몇 번 인덱스에 있어요? 0번 인덱스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이 자리엔 0이 남을 거고요. 그걸 i에 넣은 거고 그 i를 출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둘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얘가 만약에 뭐 수로 바뀌었다. 그럼 i는 몇이에요? 이 결과 말고 i의 값은 몇이에요? 2죠. 네, 인덱스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담겨 있는지 정확히 다 몰라요. 그리고 이 리스트에 데이터가 몇 개 담겨 있는지조차도 다 모르는 상태예요. 만약에. 근데 거기서 내가 특정 데이터가 들어있는 인덱스를 찾고 싶어요. 그럼 이거 써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직접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는지 눈으로 그냥 한눈에 보이는 정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가능한 거지만, 근데 뭐 사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장 처음 요소는 무조건 0번 인덱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인덱스 번호를 찾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i 뭐 나와요?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가 2번 인덱스에 하나 있고요. 3, 4, 5, 5번 인덱스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때 i 2, 5 두 개 나올까요? 네, 얘는 2만 나와요. 앞에서부터 리스트도 이제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듯이 리스트도 똑같아요.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 이 순서로 가는데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죠. 0번, 1번 이렇게 쭉 가는 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넘어갈 건데, 처음부터 얘를 까봤다가 까보는 중에 얘를 일치하는 애를 만나면요 그 자리 인덱스 그냥 리턴해주고 끝나요.
메서드는 함수는 리턴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죠. 앞에서 그냥 얘를 만났어요. 그러면 얘 일치한다 하고 리턴 해줘요. 그럼 함수 끝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는 바로 하고, 자, 지금 얘랑 결과값이 다를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지워져요. 데이터 하나를 지웠어요. 그럼 얘의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일치하겠죠. 왜냐면 이제는 얘가 있는 위치가 0번 인덱스니까 어차피 여기 0 될 거고, 그럼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근데 다시 돌려서 아까 상황에서 얘를 월로 바꿔볼게요. 이거 둘이 똑같죠 지금. 근데 이때 월이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얘는 에러가 납니다. 월 is not in list죠. 리스트 안에 이런 애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로 인자로 넘기고 있는,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로 넘기고 있는 얘가 이 리스트를 까봤을 때 안에 안 들어있으면 얘는 뭐 안 들어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류를 뱉어버려요. 에러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상황이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를 확실하게 잘 모르는 상황이다, 애매하다, 그럼 위험한 거죠. 이제 좀 뒤에 가면은 얘는 그냥 다 출력이고, 뒤에 가면 이제 리스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이런 작업을 또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잘못 지워버리면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코드가 빵빵 터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지울 때는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따 내용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거는 좀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만약에 없다면 뭐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이 이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 요소를 출력하래요. 이거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더라고요. 이것도 맞아요. 맞긴 해요. 근데 제가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이제 얘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 일단 얘는 우리가 리스트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때예요. 우리가 이 A라는 리스트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얘의 크기가 어떤지 명확하게 알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리스트가 변했어요. 이게 하나 추가됐대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겠죠. 그쵸? 우리는 맨 마지막 요소인, 이제 추가됐으니까 맨 마지막 요소인 얘를 뽑아야 되는데 얘는 이대로만 쓰면 금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좀 있네요. 뭔가 데이터가 추가가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할 거예요. 얘는 뭐가 나올지 예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마지막 요소를 뱉어줘요. 자, 기본적으로 리스트한테는 음수의 인덱스는 없어요. 지금 얘 -1이죠. 그러니까 -1 인덱스에 있는 거 가져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트한테는 -1이라는 인덱스가 없어요. 왜? 0부터 만들어지니까 0, 1, 2, 3, 4로 늘어날 거잖아요. 근데 -1을 가져와 했는데 마지막 걸 가져왔네요. 얘는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Y 좌표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0,0이고 그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리스트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요 양수 영역이에요. 그죠? 리스트는 이 영역밖에 몰라요. 음수 영역을 몰라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0부터 4까지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 총 5개. 그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A라고 하는 리스트는요 A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역이 여기가 전부예요. 0부터 4까지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 0이 전부인데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럼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죠. 기본적으로 XY 위로 올라가야 커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커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아는 세상은 이게 전부인데 못 가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얘 여기까지밖에 모르던 애가 마이너스 1을 가야 되니까 1로 못 가고 이렇게 워프를 타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C 언어나 자료 구조 이런 걸 공부를 해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대역폭에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또 웃긴 건 얘가 여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보다 인덱스 더 큰 거 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는 가요. 그럼 이렇게 워프해서 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가요. 웃긴 놈이죠 이거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C 언어나 자료 구조 쪽에 나오는 대역폭 관련된 문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역폭은 또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제 기준을 잡는 근원이 조금씩 다른데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 인덱스를 부여해 줄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 연산을 해서 마지막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 두 경우를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왜냐면 우리의 리스트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 토를 추가해 볼게요. 얘는 이제 더 이상 마지막 요소가 아닌 마지막 전 요소인 금을 계속 뱉어 줄 거고, 얘는 얘는 이 토를 뱉어 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는 리스트는 언제든지 값이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리스트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이더라도 우리는 가장 마지막 요소를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썼다면 우리가 리스트가 변형될 때마다 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데이터가 맨 뒤로 추가되면은 또 괜찮은데, 그럼 원래 있던 금이라는 값 그대로 나오긴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토가 있든 없든 이 A4는 금만 나와요. 그죠? 뒤로 추가가 되면. 근데 토가 요런 데 와서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목을 출력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랑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어떤 딱 특정한 값을 정해서 그 값에 대한 걸 가지고 컨트롤을 할 거면 웬만하면 이걸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위치,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처음, 이런 식으로 위치를 가지고 뭔가를 조작을 해야 된다면 이런 거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인덱스를 하드코딩 한 거예요. 하드코딩이라는 건 값을 그냥 명확하게 박아버린 거예요. 지금 숫자 4라고 하는 4번 인덱스, 네 번째 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코드에 박아놨기 때문에 얘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네 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밖에 못 가져와요. 근데 이 리스트가 언제든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변형이 됐는데 얘를 안 바꿔줬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결과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드 코딩을 쓰지 않고
이제 변수를 활용하고 혹은 이런 다른 문법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또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취업을 해서 실무에 뛰어들었다고 했을 때 하드 코딩으로 웹을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하드 코딩으로 웹을 만들면요, 사용자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코드도 변화를 줘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페이지가 하드 코딩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 못 바뀌어요. 이런 광고 못 바뀌어요. 이런 여기 원래 옛날에 검색어 있었죠? 인기 검색어. 그런 거 못 바뀝니다. 왜? 하드 코딩으로 박아놓은 거니까. 하드 코딩은 이제 한국에서는 하드 코딩으로 코딩을 하면 엄청 혼나고 욕먹고 막 그래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선 또 하드 코딩을 은근히 많이 써요.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봤을 때 하드 코딩보다 당연히 그냥 변수 활용이나 이제 뭐 코드를 더 유동성 있게 더 스마트하게 짜두는 게 훨씬 좋다고 한국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외국에서는 워낙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 있으니까 하드 코딩을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게 아니면 하드 코딩 하는 건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애초에 이런 거, 숫자 넣는 거, 이런 거가 다 하드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웬만하면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은 없었어요. 대신에 다른 방법, 이런 거 한 번쯤 구글링 해보고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네, 여기다 하자. 그냥 제가 L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얘한테 len 이라고 하는 함수 실행문을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 없어요. 이거. 근데 얘 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얘는 A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L을 출력을 해보면 5가 나오죠. 이 A 리스트가 갖고 있는 길이 5예요. 5. 데이터 5개니까.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인덱스는 0부터 4고 길이는 5죠.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예요. 혹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 플러스 1이 길이에요.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길이는 전체 길이를 재주는 거니까 당연히 1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혼동하시지 않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거 뭐 나와요? 에러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이건 A 대괄호 5 이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 거에는 지금 5번 인덱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오겠죠. 인덱스 범위 벗어났다. 그러면 이 L을 활용해서 마지막 요소를 뽑으려면 우리 뭐 해줘야 돼요? 네, 마이너스 1 해줘야 되죠.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가 될 거니까, 그럼 이 안에서 L-1이 먼저 연산이 돼서 그걸 가지고 A의 인덱스 출력하겠다가 되는 거니까 이러면 값이 잘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가장 마지막 요소 출력하는 방법이 벌써 3가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요소를 출력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네, 2번이 제일 유리하고요. 그 다음은 네, 3번이죠. 그 다음 1번이에요. 2, 3, 1 순으로 얘네들이 유리해요. 가장 마지막 요소 출력에 한해서. 자, 이렇게 리스트의 길이 구해서 길이 마이너스 1 인덱스로 마지막 요소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 다음 문제. 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라고 하네요. 지금 월화수목금 똑같이 있는 상태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푸셨겠죠? 이렇게.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린 지금 목이라는 글자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목이라는 결과를 리턴해 줄 거니까, 출력을 해 줄 거니까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배웠죠?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래요.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네, 마이너스 2 해주면 돼요. 왜? 아까 마이너스 1만큼 한 칸 이동하려고 했는데 못 가서 워프 했죠. 마이너스 2면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 칸 더 오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요소 하나 더 옆에 있는 전 요소가 되겠죠. 그럼 얘는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네, 얘도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길이 마이너스 2면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길이일 테니, 인덱스일 테니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뭔가 값이 추가가 되더라도, 우리는 추가가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여도 그 상태에서 얘네 둘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를 계속 출력을 해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도 계속 유동성 있게 스마트하게 값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얘도 변화를 해야만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드코딩.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번에도 얘를 가져와서 자, while문 이용해서 요소 전부 출력해 달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해결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하셨죠? 자, 제가 웬만하면 숫자 박아놓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 위에서 배웠잖아요. 새로운 거. 이 4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길이 구하는 함수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행하면 될까요? 네, 이러면 얘는 길이를 반환해주니까 5를 리턴을 해줄 건데, 그럼 5까지 포함돼서 돌아서 마지막에 A 5를 출력을 해보려고 하겠네요. 그럼 얘가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를 뱉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이 구하고 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던가, 이러면은 마지막 인덱스까지만 돌 거니까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얘 하나만 빼면 되죠. 이거 하나 빼면 얘가 5라고 했을 때 4까지만 돌 거잖아요. i는 정수니까, 1씩 증가하는 정수니까. 근데 여기서 i가 왜 0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번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만약에 얘를 1부터 했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월이라는 값은 안 나오겠죠. 얘는 0번인데 0번은 체크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쭉 돌면서 데이터를 까보는 이 과정을요, 순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회. 그래서 대부분의 리스트가 사용되는 형태에서는 이 순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을 때 뭐 가져오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가져온 거 가지고 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를 순회하는 반복문은 하나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좋아요. 얘는 전체 리스트 요소를 출력하는 이 방식은요, 이 반복문은요, 리스트가 어떤 게 와도 다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런 리스트래요. 이런 리스트래요. 얘를 전체 요소를 다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반복문 건드릴 필요 있어요? 이거 출력문 부분에 변수 이름만 바꿔주면 나머지 건들 필요 1도 없죠. 아, 여기도 하나 변수명 바꿔줘야 되고, 이것만 바꿔주면 우리는 얘를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로직을. 그렇죠? 여기서 길이 함수 사용을 했고, 이 길이 세가지고 여기다 넣어줄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하드 코딩을 쓰지 않고 코딩을 짜야 됩니다. 코드를. 변화가 일어났을 때 변화를 잘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이러면은 1, 2, 3, 4, 5, 6, 7, 8 나올 거니까.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while문을 이용해서 요소 전부 역순으로 출력을 해달래요. 자. 얘는 월화수목금 출력이 되겠죠. 방금 위에서 했던 거. 얘를 금목수화월이라고 출력을 해야 돼요. 거꾸로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i가 이 길이부터 시작하면 되고, 얘가 0까지 돌면 되겠죠. 근데 얘를 이대로 그냥 돌리면 돼요. 일단 0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 추가돼야 돼요. 이거 추가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얘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애초에 A의 크기, 길이 여기 올 텐데 5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애초에 틀린 말이죠. 그럼 이 반복문 아예 안 탈 거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역순으로 뽑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사용된 반복문, 그냥 정순회 하는 거랑 역순회 하는 거는 구조가 좀 다르죠. 이것도 하나 머리에 박혀 있으면 좋아요. 자, 근데 이거 이대로 실행시키면 돼요? 얘도 바뀌어야겠죠. 스텝도 역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뭐야, 네, 지금 돌렸을 때 에러가 났는데 이거 에러 왜 났죠? 자, 네, 그쵸. 지금 i한테 길이 넣었기 때문에 i는 5부터 시작이죠. 그럼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니까 밑에 들어와서 출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a에 5를 출력하려고 하겠네요. 근데 5번 인덱스 없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길이 마이너스 1을 i에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 그러면 금목수화월이라고 나오겠죠. 지금 이 정순회하는 반복문이랑 역순회하는 반복문 쓰는 방법은 하나쯤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리스트 순회할 때 while 안 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아마 for문을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while for 두 개 있는데 for는 아직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운다고 했었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인데, 이제 리스트를 순회하는 과정은 while 안 쓰고
포문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포문이 훨씬 편하니까. 이제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던 포문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와일문으로도 쓸 줄 아는 게 당연히 맞겠죠. 얘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포문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였죠. 나머지 문제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삭제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리스트 몇 번째 데이터인지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아까 인덱스 설명드리면서 이미 확인이 가능했고, 나머지는 뭐 딱히 어려울 게 없는 문제고 삭제하는 것만 한번 구글링 해보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 가졌다가 5시부터 이 문제 나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다 풀어보세요. 얘네들도 방법을 지금 이제 새로 배웠던 개념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방법을 좀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